3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김필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야, 3월입니다, 그렇죠? 네, 벌써? 지금 벌써 뭐 꽃가루도 좀 날리는 것 같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어떻게 뭐 계절 좋아하세요? 봄 뭐 이런 계절? 봄은 좋은데 꽃가루는 그렇죠. 아틀란타는 네. 꽃가루가 많은 편이죠. 맞아요. 알러지 또 심해지신 분들 많이 계시던데 네, 건강 제가 차가 까만색이라. 되게 네. 티 많이 나죠, 그러면. 네. 맞아요. 네. 아무튼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네, 오늘 저희가 나누어 볼 내용은 교통사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뭐 요즘 특별히 또, 우리 조지아에서도 차도 너무 많아지고 사고가 그러니까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보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빈번하죠. 네, 뭐 원래 미국은 교통사고가 많은 나라긴 하거든요. 워낙 차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저도 교통사고에 대한 문의도 사실 많이 받는 편이고 네. 네, 그래서 사실 예전에 교통사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뭐랄까 누구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운전을 그래서 뭐 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네.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 네, 이제 이랬을 때, 이제 보통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인데, 네. 합의가 좀 이제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럴 때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제가 민사 소송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의가 많이 있는데요. 네. 사실 교통사고 합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할 수 있어요. 네. 물론 합의를 이미 해서 사고 낸 상대의 보험회사와 보통은 합의를 하게 되거든요. 네. 합의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돈도 다 받았고 네. 합의서에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합의서의 했는데, 내용은 네. 이제 복잡하겠지만 큰 내용은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고 낸 사람을 소송하지 않겠다는 게 요지거든요. 네. 그런 걸 이미 다 사인을 하시고 네. 돈도 다 받았어요. 네. 그러면 소송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네, 하지만 그 단계가 아니라 이제 합의를 하는 도중에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는 도중에 이제 그만두고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얼마든지 소송은 가능해요. 네. 네, 합의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죠. 네. 네. 합의를 진행을 하다가 도저히 이제 이게 네.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갈 수가 있다. 하지만 이제 합의가 다 끝난 다음에는 힘들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정확히는 일단 합의금을 받았고 내가 합의금을 받았을 때 합의서에 그 사인을 해서 네. 합의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미 그것도 일종의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계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미. 네. 그리고 그쪽에서는 그 계약에 대한 퍼포먼스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예를 들면 뭐 2년 전에 그러니까 소송이 아니라 2년 전에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해서 합의를 했어요. 네. 합의금도 다 받았고 네. 사인도 하고 합의금 썼어요. 네. 근데 2년 후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조금 받은 것 같은 거예요, 합의금을. 그런 경우는 소송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소송할 수 없죠. 네. 왜냐하면 합의서에 이미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요. 네. 소송하지 않겠다고 네. 합의금을 받는 대신에. 그러니까 뭐든 이제 사인하기 전에 정말 그 고민을 네. 하셔야 돼요. 하지만 아직 합의서에 사인도 안 했고 네. 보험회사랑 그냥 합의하는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도중이었다면 얼마든지 소송 가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김필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이제 광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김필라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사고 관련된 내용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합의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네, 어떤 부분인가요? 또 중요한 부분은 소송을 할 때는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거든요. 근데 보험회사가 아니라 사고가 낸 사람을 소송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저를 통해서 소송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네. 올스테이트를 소송을 하는 건가요? 뭐 스테이트팜 이런 그러니까 회사를 소송하는 보험 건가요? 회사를 이렇게 네.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네. 보험 회사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주머니가 깊죠. 주머니가 그렇죠. 깊기 때문에 네. 보험 회사를 소송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그게 아니고요. 보험 회사는 어디까지나 그 사고 낸 사람을 커버해주는 제3의 엔티티거든요. 네. 그래서 사고 낸 사람을 직접 소송을 해야 돼요. 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주소도 모르고 네. 연고지가 없고 뭐 예를 들면 뺑소니 네. 있거나 네. 보험이 없거나 네.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서비스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소송할 때는. 네. 미국은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서비스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네, 이 네.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미국 헌법상의 권리예요. 네. 소송을 당한 사람은 이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네. 이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소장을 전달을 받아야 돼요. 인 퍼슨으로 누군가한테. 네. 그래서 보통은 셰리프들이 많이 하죠. 네. 한국말로 송달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은.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네.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람이 보험이 없어요. 네. 그런 경우는 네. 소송하기가 힘들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에셋이 많아서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차도 좋은 거 탔고 그런 사람이라면 소송했을 때 그 사람이 직접 보험이 없더라도 합의금을 이만큼 줄 테니까 합의를 하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홈레스예요. 이 사람이 아. 아무런 에셋이 없어요. 홈레스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렌트 내는 아파트에 살고 그러니까 부동산도 없고 네. 차도 뭐 본인 차가 아니었고 막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에셋이 없으면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게 네. 이제 소송하는 그런 시스템의 약간의 그 루폴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내 보험에 들어놓은 그 네. uninsured motorist 보험이라는 게 있죠. 네네. 사고 냈을 때 상대가 보험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들어놓는 커버리지 네. 그거를 쓰시는 게 그런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내보험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네. 하지만 그 사람이 충분히 그 변제해줄 만한 에셋이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 보험회사가 있어서 커버리지를 받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소송할 가치가 있죠. 네. 그리고 소송을 하면은 보통은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디펜스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소송을 해도 보험회사에 있는 경우는 변호사가 보험회사와 딜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소송을 한다고 해서 100% 재판까지 끝까지 가서 끝내는 경우보다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소송을 해서 그 보험회사와 합의를 더 높게 이끌어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러면은 네. 예를 들면 합의를 얼마 하다가 보험회사에서 나는 이만큼 이상은 못 준다. 네. 근데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이거 골치 아프네. 그럼 내가 좀 더 높이 줄 테니까 합의를 하자라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 어쨌든 소송은 서로 좀 소송까지 끝까지 가는 건 좀 피하는 그런 분위기네요. 끝까지 가는 거를 네. 반드시 피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근데 보험회사가 끝까지 너무 악랄하게 네, 나와요. 네. 그러면 재판 끝까지 가서 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합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소송을 네. 시작했다가도 합의로 네.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럼요. 이거는 네. 교통사고 소송뿐만 아니라 네. 다른 소송건도 마찬가지예요. 네. 거의 99%의 케이스가 99%라고 하기는 좀 너무 많은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의 케이스가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를 지금 하고 있다가 마음에 네. 안 들어서 소송을 하면은 그러면 교통사고를 합의를 못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끝까지 재판에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 번 또 소송 들어가면 그런 네. 건 아니고요. 네. 소송을 하셔도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합의는 언제나 오픈 도어. 네. 오픈 네. 도어고. 네. 네,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하지만 서비스를 해야 되고 네. 그 소송하는 상대가 어떤 상태냐, 보험이 있냐, 네, 네. 에셋이 얼마나 있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안인 거죠.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상대방 사고를 낸 사람이 네. 그렇게 이제 자산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또 이제 뭐 합의를 나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가진 게 이제 많이 없어서 내가 좀 내가 입은 피해보다도 훨씬 좀 적게 그렇게 합의가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 사람이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요. 네. 저희가 대충 봐요. 이 네. 사람이 뭐가 있나 네. 보고 정말 없는 사람이면 소송하지 마시고 uninsured motorist를 그러니까 무보험자를 네네. 대비해서 들어놓은 보험을 쓰시는 게 네. 아마도 더 나을 거라고 설명. 근데 그게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네, 내 보험 왜냐면 쓰는 거니까. 왜 내 네. 보험을 쓰냐? 상대 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네. 그죠? 하지만 소송을 했을 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과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받을 수가 없는 받기가 너무 힘들거나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네. 자기 보험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그리고 그 무보험자 대비 보험은 네. 그런 상황을 위해서 들어놓는 커버리지시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나는 정말 안 되겠다. 정말 이 사람을 끝까지 나는 소송을 해야겠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손님이 책임을 조금은 지고 가야 될 사안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돈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고 뭐 아무것도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은 이후에도 그 컬렉션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효율성을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예. 네. 어쨌든 뭐 억울한 생각이 조금 드신다 해도 그렇죠. 네. 네. 더 어쨌든. 효율적이라면 그게 네. 더 나을 수도 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김필라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고 듣고. 네, 교통사고와 소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이번에 제가 여쭤볼 내용이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헌법상의 권리이기도 하고 네. 이 서비스를 하고 나면 소송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서비스를 제가 아까 말했듯이 네. 보험회사가 아니라 사고 낸 사람을 소송하는 거죠. 네. 그럼 사고 낸 사람에게 서비스를 하면요. 그 사람이 받은 날짜에서 30일 안에 답변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소장이 들어가는 내용이 이 사람이 부주의하게 운전하거나 뭔가 그 법규를 어겨서 조지아 법규를 어겨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손님에게 데미지를 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다라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30일 안에 답변이 필요해요. 네. 네, 그거는 뭐 보험회사 변호사가 하든지 이렇게 하겠죠. 네. 보통은 보험회사 변호사가 해요. 네. 그리고 30일 안에 답변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디스커버리라는 과정에 들어가거든요. 그 네. 사람과 그러면 그게 디스커버리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미국 그 소송에 있어서 많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 있고 제가 설명을 드려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네. 이 디스커버리라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서 소송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에 대한 증거물이라든지 네. 뭐 증언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으는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쉽게 설명하자면 네. 그리고 그거는 저도 해야 되지만 상대 측 변호사도 디펜스 변호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디스커버리 과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한 가지는 written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서면으로 네. 서로에게 질문하고 질문지를 보내고 어떤 증거물이 있는지 그 증거물을 서로 이제 주고받고 증거물 같은 거를 주고받고 뭐 네. 사진이라든지 네. 아니면 또 만약에 재판에 갈 경우 증언해줄 사람이 누군지 위트니스가 누군지 네. 이런 걸 주고받게 되고요. 서면으로. 네. 두 번째는 인터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고 낸 사람을 인터뷰하고 네. 상대편 변호사는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를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물론 단둘이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옆에 있을 거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상대 변호사가 상관없는 질문이라든지 네. 미국 그 재판에서 리딩 퀘스천이라고 하는데 뭔가
유도 질문, 유도 신문, 네네, 유도 네. 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제가 거기에 옵젝션을 하기 위해서 같이 대동을 해서 인터뷰를 받는 거고요. 네.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 디스커버리 과정을 거쳐야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재판하기 전에 그걸 안 하면 힘들겠죠. 저도 힘들고 상대방도 디펜스를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디스커버리 과정을 그 상대방의 답변 이후에 거치게 되고요. 네. 그 인터뷰하는 거는 데포지션이라고 해요. 네. 데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 과정을 인터뷰예요? 네, 네. 이 과정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네네. 부담스럽죠. 그렇죠. 부담스럽지만 소송을 하려면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알고 소송을 해야 되고요. 네네. 이 디스커버리 과정 이후에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그 전에는 상대방이 아닌데 우리 손님은 다르게 말하는데 아니면 이런 증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네. 나는 합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네. 디스커버리 과정 중에 저희가 뭐 이런 증거가 있다라고 보내고 그쪽에서도 이런 디펜스 증거가 있다 보내면 서로 상황이 어떻고 증거물이 어떤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손님들도 또 왜 그걸 보내야 되지? 왜 우리가 증거물을 보내야 되죠? 이러는데 그 증거물이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디스커버리 과정은 합의 전에 거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게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뭐 통역사를 대동해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디스커버리 네. 과정에서 이제 서로 뭐 증거물도 주고받고 네. 뭐 증인에 관련된 그 내용도 주고받고 이렇게 네. 하게 되는데 네. 이때 이제 주고받으면서 결론이 나는군요. 이게 우리한테 조금 더 유리하겠다 소송으로 계속 가면 아니면은 네. 뭐 이쯤에서 좀 합의를 해야겠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네. 정보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네, 서로.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합의는 이건 제 생각인데 네. 저는 합의하기 전에 디스커버리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만약 그쪽에서 어떤 증거물이라든지 증언 같은 게 있었는데 네. 그걸 내가 몰랐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모르고 합의를 하면 더 유리하게 더 높은 조건에 합의를 할 수도 있지. 그걸 꼬투리 잡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은 그냥 헐값에 합의를 하게 되고 전 이런 건 바라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정말 크게 분리한 게 없으면은 네. 디스커버리 과정을 거친 후에 합의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네. 제 네, 개인적인 네, 의견이에요. 모든 변호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저는 디스커버리 거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네.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고 걔네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뭐 어떤 증인을 세울 거고 네.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뭐 증거가 주어져 있으면 이제 예. 뭐 일방적인 그 주장만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증거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쪽 변호사도 보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잘못했네. 합의를 해줘야겠네. 더 높은 금액에 합의를 해주는 게 맞겠다라는 네.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쪽에서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스커버리 과정이 저희 손님한테는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네.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 데포지션 그 인터뷰하는 과정이 네. 그리고 정보를 주는 게 짜증날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이게 또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다시 또 기억해야 저는 되고. 우리가 크게 불리한 게 없는 상황이라면 네. 당연히 디스커버리는 소송을 했다면 거쳐야 하는 그렇죠. 과정이고 네. 어차피 합의를 할 거면 우리가 크게 불리한 게 없는 이상은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네.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합의로 이어지는 게 가장 좋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궁금한 내용이 네. 이제 소송을 하고 나서도 합의가 가능한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앞서서. 네. 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교통사고의 경우는 네. 합의가 사실 디스커버리 이건 또 이제 제가 애드할 건데 디스커버리를 하고 나서 무조건 합의하는 게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제가 봐도 이게 별 큰 사고가 아니에요. 큰 사고가 아니고 이 디스커버리를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네. 해봤자 손님이 더 손해 같아. 그런 경우는 디스커버리 하기 이전에 네. 야 소송을 할 건데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소송을 할 건데
소송을 했는데 네. 합의하자. 좀 더 높이 합의하자 해서 그냥 끝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물론 디스커버리 길고 시간도 길어지고 힘들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우리가 약간 불리한 면도 있고 그럴 경우는 합의를 빨리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네네. 소송을 하고 나서 합의 얼마든지 가능하고 네. 제가 이제 말했듯이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디스커버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그건 제가 하는 다른 소송 케이스도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디스커버리 과정을 거치고 나면 네. 제가 소송을 하는 입장인 경우 그 상대방에서 그러네. 우리가 좀 잘못했네 보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증거물이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합의를 하자. 아니면은 그쪽에서 안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네. 뭐 우리가 불리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가보자. 그래도 우리 손님이 합의하길 네. 원하지 않는다든지 아. 그렇게 해서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도 있죠. 네. 우리 손님은 합의하길 원하지 않아. 아니면 보험 회사에서 커버리지 금액이 리밋이 여기까지야. 네. 그래서 더 이상 못해. 그것도 이제 그 소송을 하기 전에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는 거고요. 네. 손님 이 사람은 소송을 해도 리밋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소송을 해도 지금 우리가 합의하는 금액보다 더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이런 경우는 그냥 합의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디스커버리를 거친 이후에 합의를 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핸들했던 케이스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더 유리했어요. 네.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네. 대부분은 소송 이전에 했던 것보다는 많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죠. 그러려고 네. 소송한 거니까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제가 좀 작은 금액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네. 소송하기 전에는 그쪽에서 4,000불까지 줄 수 있다 우리는. 그 네. 이상은 못 준다고 했어요. 소송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4,000불보다 좀 높게 합의를 해야겠죠. 네. 힘들 수는 있지만 디스커버리를 거치든 뭘 하든 해서 합의금을 더 높게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여기 또 캐비앗이 있죠. 네. 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되는 게 아니에요. 또 무조건은 아니군요. 무조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손님에게 설명을 드려요. 대부분은. 네. 이건 소송을 한다고 해서 더 높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이미 그쪽에선 예를 들면 사고 하나당 리밋이 25,000불인데 네. 이미 그쪽에서 22,000불을 준다고 해요. 그게 25,000불을 다 받으려고 그냥 그 3,000불 가지고 소송하기에는 네.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과 이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네. 그러면 그냥 22,000불인데 제가 더 설득을 좀 시켜서 23,000불, 24,000불 이렇게 세를 하는 게 낫겠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금액으로 또 합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변호사들이 검토를 하고 네. 어느 정도 그 경험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온 케이스를 네. 봤을 때 이 정도겠다. 아니면 지금 그 사람이 들어놓은 보험 리밋이 이 정도다. 네. 또 지금 치료를 너무 조금 받으셨어요. 그러면 네. 더 높이 받기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가 났는데 너무 경미해요. 네. 그냥 조금 긁히는 정도야. 그러면은 소송했을 때 이게 소송에서 끝까지 재판으로 갔어요. 예를 들면. 네. 근데 그래서 상대편에서 배심원을 또 신청을 했어요. 배심원 네. 재판을. 배심원들이 보기에 저 사람 그냥 뒤에 조금 긁힌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쳤다고 소송을 한단 말이야? 라고 보여질 수도 있죠. 네. 그럼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저희가 소송을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거는 안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손님에게 그렇게 애드바이스를 드리면 네. 손님이 또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런 거는 변호사들이 더 경험이 많고 잘 알기 때문에 네. 변호사들의 이제 말을 조금 존중하고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겠네요. 네. 무조건 소송하고 싶다. 난 무조건 해야겠어요. 어. 이거보다는 그 변호사들한테 이거는 어떨까요? 네. 이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까요? 그렇죠. 소송하는 게 과연 더 유리할까요? 이런 거를 좀 물어보시고 네.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김필라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소송 관련해서 이제 교통사고 이후에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변호사님. 사실 저는 무조건 높은 금액보다는 이제 리즈너블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게 맞다고 그게 대부분의 케이스예요. 그리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합의를 하려면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거는 뭐 이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문의 많아요. 사고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네.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그거는 그 물어보시는구나. 시점에서는 몰라요. 네, 네. 왜냐면은 너무 많은 변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 저희가 개런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사실 뭐 이만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저는 좀 변호사 된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손님께. 말씀하시는 변호사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계시지만 이제 뭐 그거는 뭐 예를 들면 그분들이 네. 뭐 경험상 이런 음. 케이스는 뭐 얼마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걸 경험상 어떻게 추론을 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말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손님이 어떤 정도의 엑스펙테이션을 가지게 되면은 기대하시는 게 있으면은 그렇죠. 그거에 너무 맞춰지지 않거나 하면은 네. 되게 또 반감을 가지시거나 실망을 하실 수가 네,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어느 네. 정도 기대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이 사고가 얼마나 큰지, 이 차 고치는 견적이 얼마인지, 네. 치료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어디를 다치셨는지, 네. 뭐 사람이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 그 상대방 보험의 리밋이 얼마인지, 야, 변수가 네, 상당하죠. 그리고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네, 네. 이게 너무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같은 사이즈의 사고여도 합의금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얼마 받을 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피하는 편이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좋은 합의라는 거는 사실 합의라는 게 그 교통사고 합의라는 게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저희가 그 차 고치는 거랑 네. 렌털카 이런 거는 서비스로 거의 해드리는 수준이고 네. 왜냐하면 렌털카라든지 차 고치는 비용 이런 건 사실 저희한테 하나도 안 오거든요. 네. 그 이후에 합의를 또 하시는 거는 사실 다치신 거에 대한 합의예요. 네네. 내가 다쳤고 데미지가 있었고 몸에 아니면 이제 페인 앤 서퍼링이라는 개념이 있죠, 미국에. 네. 이건 좀 유명하긴 한데 내가 이 사고 때문에 다쳤고 불편했고 뭐 일도 못 나가고 학교를 못 나가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런 모든 불편함과 몸의 아픔과 이런 걸 다 총체적으로 고려한 개념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다 총합을 해서 클레임을 해서 합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치료와 교통사고의 강도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손님들한테 강요하지 못해요. 치료를 이 정도 받으세요. 더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덜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절대 말하지 못해요. 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는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사고가 정말 경미한 사고가 났어요. 네. 1,000불도 안 돼요. 차 고치는데 드는 금액이. 네.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시면서 나는 치료를 더 받아야겠다. 나는 뭐 MRI를 찍어야겠다. 아이고. CT를 찍어야겠다. 네. 수술을 받아야겠다. 주사를 맞아야겠다. 이러면은 그 치료비가 엄청 많이 몇만 불로 불어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그 사고 난 게 티가 안 날 정도로. 네, 그 고치는 금액이 1,000불이 안 돼요. 네. 이러면은 이제 뭐 저희가 무조건 변호사니까 그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클레임을 더해서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네. 현실적인 리밋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보험 회사라도 딱 이 케이스를 봤을 때 부딪힌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뒤에 가서 콩 살짝. 서 있는 차가 네. 가서 콩 박았어요. 네. 그래서 겉에 거의 코스메틱 이제 그런 데미지가 난 차예요. 네. 고치는데 600 얼마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CT를 찍고 MRI를 찍고 수술을 받은다 그러고 네.
피지컬 테라피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정형외과를 가서 막 이런저런 치료를 다 받아야 된다 그런다. 네. 그래서 치료비가 3만 불이 나왔다. 예를 네. 들면. 네.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다쳤다고? 안 맞잖아요. 그쵸. 네. 좀 unreasonable한 네, 네. 그런 클레임이잖아요. 네.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그걸 리젝을 하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드려요. 네. 이런 이제 필요한 만큼 치료를 받으시되 보시면은 이제 손님도 알아요. 그걸 본인이. 네. 대부분의 경우는 알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차가 그렇게 스크래치만 난 수준이고 뭐 앞으로 이렇게 쏠리긴 했지만 그게 위플래시가 당연히 올 수 있죠. 네. 뭐 사고가 또 반대로 사고가 작다고 해서 다칠 수는 없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치료를 받으시되 그 교통사고의 강도와 치료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춰야지 네.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때 좀 수월해지고 네, 네. 교통사고에서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클레임이다 하고 아예 그거를 얘네는 합의 안 된다라고 네. 그렇게 사이가 어쨌든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지만 네, 네. 그런 관계가 아예 틀어지는 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교통사고 합의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교통사고를 많이 해봤으니까 경험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네. 어느 정도는 이거는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말 막 이 사고 때문에 이 사고 합의금으로 억만장자가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네. 정확히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얼마 정도 받아요? 이거는 내가 지금 당장 이 손님을 처음 만났는데 상대방의 리밋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 합의가 진행된 다음에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네, 네. 그냥 처음에 이 사고 여기서 어떤 이런 식의 사고가 났어요만 듣고는 이제 저희가 바로 뭐 이거는 몇천 불 받으세요. 이거는 뭐 몇만 불 받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린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게 맞죠. 예. 네, 그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게. 예,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합의는 네. 리즈너블한 합의고 교통사고의 강도와 치료 수준을 맞춰서 보험회사와 어느 정도 바기닝을 하고 그래서 리즈너블한 금액에 이제 도달하는 게 좋은 합의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게 안 된다. 네. 상대방에서 이걸 안 맞춰준다. 아니면 너무 명백하게 상대방이 잘못이고 큰 사고가 났는데 네. 너무 안 준다. 그러면 당연히 소송하는 게 그렇죠. 예, 좋은 네. 일환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필요한 만큼 치료를 받되 네. 교통사고의 강도 그리고 치료 수준을 맞추는 것이 네. 중요하다라는 게 네.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거는요. 대부분의 손님들은 그거를 치료 받았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내가 사고가 큰 사고도 아니었고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라는 거를 본인들이 본능적으로 아세요. 네. 많은 분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네. 가끔씩 막 과잉 치료를 너무 받겠다고 맞아.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시지만 그런 분들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본인들이 잘 조정을 하세요. 네. 저는 좀 행운이긴 해요. 그러면 좋은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하지만 이제 변호사의 말을 조금 들어주시고요. 네. 변호사 지금 그렇죠. 갖추고 계시다면 네네. 그런 거는 변호사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시고 내 몸이 어떤지 그런 걸 잘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아마 좋은 합의, 리즈너블한 합의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네. 다친 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 한 1, 2년 후에 이게 아픈데 이게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때 가서 또 뭔가 또 액션을 취할 수도 있는 건가요? 몇 년 이후에요? 네, 한 뭐 1, 2년 후에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이건 이제 제가 네. 처음 말했던 그 네. 경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다시 하기가 리오픈해서 소송하기가 힘든 게요. 첫 번째, 합의를 하고 네. 합의금을 다 받아서 쓰셨고 네. 릴리즈에 사인을 했어요. 합의 네. 그 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합의금 받는 대신에 지금 이 날짜에 일어난 이 교통사고 때문에 그 사고 낸 사람을 다시 소송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서에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합의금 받았죠. 네. 그러면 양쪽에서 컨시더레이션이 있었고 그 계약 그 컨트랙을 이제 이행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소송하지 못하거든요. 네. 못한다고 네, 보거든요. 소송을 하면은 그 디펜스에서는 당연히 그걸 들먹이겠죠. 합의서 소송하지 않겠다고 사인을 하고 돈도 다 받았으면서 소송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기각돼야 되고 저쪽에서 우리한테 변호사비를 내야 된다라고까지 갈 수 있고요. 네.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첫 번째는 그 합의서에 사인을 이미 하셨을 거라는 게 있고요. 소송을 다시 하기 힘든 이유가. 두 번째는 이게 1년 이후, 2년 이후에 아픈데 이게 과연 그 1년 전, 2년 전 일어난 교통사고에 의해서 아픈 것인가, 지금 아픈 게.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들죠. 다른 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나이 많으신 분은 노환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가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중간에 그 1, 2년 사이에 내가 어디 가서 넘어졌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아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소송을 다시 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 증명을 할 거냐 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1, 2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교통사고를 이미 합의금을 다 받고 다 치료를 받고 합의서에 사인한 교통사고를 가지고 또 소송한다는 거는 어렵죠. 어렵고 좀 말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의사가 와서 엑스퍼트 위트니스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전문가 증언을 통해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아픈 게 지금 아픈 게 그때 일어난 교통사고 후유증에 맞다라고 증언을 해준다고 쳐요. 쉽지 않죠. 그럴 수 안 해주죠.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합의서에 사인했단 말이에요. 2년 전에. 2년 전에 내가 합의서에 사인하고 돈을 받아서 썼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 증언이 있다, 전문가의 증언이 있다고 해도 소송하기는 그 소송에서 이기기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알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김필라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소송에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거 내가 사고를 내서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사고를 냈어요. 사실 저는 사고를 당한 분 거의 100%죠. 사고를 당한 분의 케이스를 맡는 변호사거든요. 하지만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이제 대처법을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송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사고를 내서 소송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당황스러우시잖아요. 일단은 보험회사에 바로 연락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보험회사에서 디펜스를 하거든요. 보험회사에 바로 연락을 해서 내가 이런 소송을 당했다라고 바로 알리시고 그래야 30일 안에 보험회사의 변호사들이 얼른 답을 할 수가 있고 디스커버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최대한 변호사들에게 이제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요. 뭐 그 정도가 있겠네요. 뭐 여유가 있다면 제3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왜냐하면 보험회사 변호사들은 어쨌든 손님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손님의 이익과 보험회사의 이익이 어느 정도 상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손님을 보호하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내 변호사가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제3의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거나 고용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많이 없는 거군요.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근데도 이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뭐 케이스라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규모가 크다. 규모가 크고 변호사가 이런 케이스 있어요. 사실 그 보험회사에서 디펜스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고를 냈는데 사고 낸 그 상대가 슈퍼카였고 엄청 비싼 차였고요. 그 안에 사람이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또 많이 있고 그 사고 그 규모가 컸어요. 또 차가 막 토렬되고 내 보험 리밋에 당연히 넘어가거든요. 금액이.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만 셀을 해주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다 내가 떠안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내 보험도 어느 정도는 그 리밋을 좀 들어놓는 게 좋고요. 이거는 보험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얘기인데 어느 정도 리밋을 들어놓으셔야 그런
거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 거고 네. 그런 경우는 내가 지금 제3자 그 보험회사 변호사가 이제 아예 던져버렸어 케이스를. 그럼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변호사를 사서 그 케이스를 끝까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네, 이런 네. 경우는 드물죠. 네. 네. 일단 규모가 아주 큰 사고였을 경우에. 예. 네. 하지만 어쨌든 내가 사고를 냈든 아니면 내가 사고를 당해서 소송을 하든 변호사들한테 이제 협조가 좀 필요하고 네.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변호사라면 그냥 괜히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조언 같은 걸 좀 잘 들으시고 네. 그러면은 괜찮은 세틀먼트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 네. 잘 보호 받으시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네. 좀 더 이제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짤막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라면 네. 소송할 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소송하거나 합의를 할 때 어쨌든 내 치료 받은 것과 교통사고 강도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손님들은 본능적으로 아실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치료를 다 받은 것 같다. 괜찮다. 네. 내 치료 규모에 비해서 이런 걸 아실 거고 그런 거 이제 잘 결정하시면 되고 네. 그런 게 어려우실 경우 변호사에게 물어봐서 어느 정도가 좋겠냐라고 물어봐서 조언을 받아서 맞추시는 것도 좋고요. 네. 어쨌든 변호사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 소송 같은 거는 아무리 제가 소송은 당연히 손님이 걸리지만 이게 꼭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케이스도 있어요. 무조건 네. 소송한다고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변호사의 말 잘 들어보시고 화날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소송을 못 하는 거지? 이거는 당연히 하고 싶은데. 소송해서 끝까지 해야 되는 거,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변호사가 이제 말해드리는 거는 어쨌든 손님의 권익을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네. 그런 건 이제 변호사 얘기 잘 들어보시고 잘 결정하시면 아마 좋은 합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지금까지 김필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